국제정세 도대체 어떻게 되지? 가령 중국이 가만히 있을래나? 네. 중국은 가령 대만을 언제라도 지금 침범하고 싶어하는 그게 그냥 노골적인데 시점이 몇 년 후로 봤잖아요. 네, 네. 크게 보면 신냉전이라고 그래갖고 네. 진영 대립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등등 전망 어떻게? 특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동맹 우선, 세계 체제 우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중국이 대만 쪽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 거기를 봉쇄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다극화된 신냉전 체제가 도래할 우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구나. 푸틴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략 핵무기의 어떤 그런 그 준비 태세를 실시해라. 푸틴 정부 입장에서 이게 코너에 몰리면 이렇게 유럽에서 이렇게 싸우던 것이 미국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건 바로 엄청난 지구적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그냥 우려되죠. 그냥. 큰 그림 얘기를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이 국제정세 도대체 어떻게 되지? 가령 중국이 가만히 있을래나? 네. 중국은 가령 대만을 언제라도 지금 침범하고 싶어하는 그게 그냥 노골적인데 시점이 몇 년 후로 봤잖아요. 네, 네. 당장 또 그런 일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걸 더 크게 보면 신냉전이라고 그래갖고 네. 진영 대립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등등 전망 어떻게 보세요? 과거의 냉전은 이제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국가가 부딪히면서 미국 편이나 소련 편이나 이렇게 쭉 갈라졌다면 서구와 동구라는 동구라고 진영 하는 거죠. 싸움이 된 진영 거죠.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꼭 같이 붙어 있냐 같은 입장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뭐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극화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할 우려가 있다. 다극화, 그러니까 삼극점 정도가 되는 거겠죠. 특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동맹 우선, 세계 체제 우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중국이 대만 쪽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 거기를 봉쇄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다극화된 신냉전 체제가 도래할 우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냉전의 가능성도 보일 수 있다는데 그걸 극단적으로 가면요. 3차 세계대전 뭐 이런 모양으로까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도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사실 이번에 그 러시아의 이제 그 우크라이나 침공도 사전에 어떤 그 계획된 어떤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략을 중간에 멈추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러시아와 미국, 러시아와 나토 간에 있어서 서로 어떤 그 안전보장 협정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제 상대편의 어떤 입장에 대한 것이 이제 이렇게 확신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 정부가 상당히 좀 불만을 피력하고 그랬는데 뭐가 좀 그 충족이 안 되니까 그냥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그 최후 방법을 동원한 것이 침공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양측의 지금 그 서로 불협화음이 커지고 긴장이 고조되고 그런데 푸틴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략 핵무기의 어떤 그런 그 준비 태세를 실시해라.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상대방 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러시아와 어떤 나토군 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총격 사건이 벌어진달지 아니면 또 나토군의 어떤 그 수송기를 이렇게 내지는 전투기를 격추하는 사건이 전략 핵을 러시아가 나토군하고 해서 그 3차 세계대전이죠. 3차 대전이죠. 근데 이제 그 3차 대전이 유럽에만 머물지 않고 미국 대륙까지도 갈 수 있다. 만약에 푸틴 정부 입장에서 이게 코너에 몰리면 이렇게 유럽에서 이렇게 싸우던 것이 미국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건 바로 엄청난 지구적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그냥 우려되죠. 그냥 파국 끝장 이건데 그렇죠. 낙가장 건데 그런데 전쟁이란 것이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발적인 사건이 그렇게 촉발을 그렇죠. 시키니까. 결국은 우리가 러시아 침공이나 또 우크라이나가 겪는 이 고초라든지 이걸 쳐다보는 게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이제 국방비 증액 문제라든지 국방 강화라든지 이 북방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당부를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에 하고 싶으세요? 한반도의 위치가
일종의 지정학적 경쟁의 어떤 그 교차점 또는 단층선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도 사실 그 미러 간에 있어서 경쟁의 어떤 그 지금 희생물 비선이 돼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거주하신 적도 있으시다고요? 있습니다. 한 3, 4개월 제가 거주를 했고 예. 또 주요 도시 이번에 지금 포격받고 있는 그 하르키브랄지 뭐 르비프랄지 뭐 이런 데 다 제가 쭉 돌아봤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상황하고 우리 어떤 지정학적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 동맹을 정말 가장 중요시하면서도 또 이제 남북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북한이 이렇게 핵 무장력을 고집하면서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자주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외교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주변 어떤 그런 그 강대국들 어떤 그 좋은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